안녕하세요. 브리지원 달러스 머니 코치 써닐리입니다. 오늘은 한 분을 모시고 저희가 얘기를 좀 나눠보면 좋겠는데요.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릴까요? 네, 저는 임혜경이고요. 저는 돈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돈에 대해서 잘 모르고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사실은 우리나라 문화적으로 다 돈을 좋아하지만 이렇게 스스럼 없이 돈이 너무 좋다고 얘기를 꺼내시는 분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으신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럼 돈을 모아 보니 재미도 있고 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돈을 모으셨나요? 제가요, 제가 사는 곳에 그 한국은행이 생겼어요. 그 우리은행이라고 네. 여러 가지 상품이 있다 소개해 주시는데 그중에 적금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다 보니 뭐 만기가 됐다고 이렇게 CD로 옮겨주시고 그게 참 든든하고 뭔가 이렇게 내 돈이 생겼다. 또 이렇게 돈이 또 뭐 작지만 이자도 붙고 그래서 불어나고 그래서 너무 재밌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셨구나. 예. 그 돈을 모으는 재미가 약간 느껴지셔서 돈이 좋았던 돈이 더 좋아지셨겠네요. 맞습니다. 그렇군요. 은행에서 그렇게 많이들 특별히 지금같이 약간 이제 좀 경기가 불안정한 경우에는 사실 은행의 CD에 가장 안정감 있게 돈을 넣어두는 이제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거 저도 알고 있는데, 또 은행에는 FDIC라고 들어보셨죠? 한 계좌당 25만 불까지는 나라에서 그거를 보장해주는, 보시면 알겠지만 은행을 서포트하는, 뒤에서 백킹해주는 게 보험회사입니다. 나라가 하는 운영하는 보험 어떤 그런 시스템인데, 그것처럼 미국에서는 은행을 서포트하는, 은행보다 훨씬 많은 규제가 있는 곳이 보험 필드예요. 그러니까 일반인들께서는 은행은 되게 믿음이 가지만 보험하면 왠지 나랑은 상관이 없는 것 같고, 그거는 뭐 필요한 사람이나 뭐 하겠지, 나하고는 뭐 상관이 없겠지라고 거의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상관이 아주 많습니다. 아마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어떻게 보면은 소셜 시큐리티도 받게 되시고 뭐 그러실 텐데, 소셜 시큐리티도 사실은 보험이에요. 연금 보험. 그래서 미국은 많은 재정적인 것들이 보험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걸 아마 잘 모르실 수 있었을 텐데요. 자, 그러면 실제 미국에서는 은행에서 적금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여기 은행에서는 보통 체킹 어카운트, 세이빙스 어카운트잖아요. 체킹은 내가 쓰는 돈을 그냥 잠깐 놔뒀다가 필요할 때 돈이 이렇게 운영되는, 나의 생활비가 지출되고 들어오고 하는 걸로 주로 쓰이고, 세이빙스 어카운트는 그야말로 말씀 주신 것처럼 어떤 이머전시 때 쓸 수 있는 돈을 좀 모으거나 아니면 이자를 받아서 돈을 좀 저축을 하는 개념으로 하고 있지, 한국처럼 그렇게 따박따박 돈이 들어갔다가 이자가 쌓여서 나중에 나올 때는 이자가 부풀어서 큰 돈으로 나오고 이런 개념은 없는데, 자, 보험에 그런 개념이 있는 보험 상품이 있어요. 이름이 저축성 생명보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아니면 적립식 생명보험. 그래서 한국의 적금에 익숙하신 분들은 이 얘기를 드리면 되게 이해를 좀 빨리 하시는 편이세요. 근데 어떻게 보험이 그렇게 저축이 될 수 있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자, 보험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보험의 종류를 오늘 다 설명을 못 드릴 수도 있지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세 가지로.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생명보험 쪽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 가지 보험인데, 하나는 텀 보험이라고 해요. 정기보험. 그건 10년, 20년, 길게는 30년 동안 자동차 보험하고 똑같은 개념입니다. 당신의 어떤 돈 버는 능력 아니면 생명을 보호해주는 대가로 보험회사가 생명보험이라는 걸 하는데, 그 중에 어떤 기간만 10년, 20년 이렇게 기간만 하는 템포러리 보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니버설 라이프라는 보험이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생겼냐면 1년부터 내가 죽을 때까지, 보통 그거를 그 당시는 100살이라고 봤어요. 100살까지 텀으로 보험을 드는 거예요. 근데 텀이 100년까지니까 평생 텀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은. 물론 지금은 개발이 많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또 다른 어떠한 개념들이 붙어서, 개념들이 추가가 돼서 다른 이름의 보험도 있지만, 일단은 텀이라는 게 있고 유니버설 라이프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홀 라이프라는 것이 있어요. 자, 홀 라이프는
텀처럼 10년, 20년에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돌아가실 때까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돌아가실 때까지의 개념은 120살 내지는 130살까지예요. 왜 이렇게 길게 잡았냐면 그 정도 해야지 그래도 거의 99.9%의 분들이 다 커버가 되실 거기 때문에. 근데 미국은 또 다르게 굉장히 많은 것들을 미리미리 준비하고 관리하고 하는 그런 어떤 개념의 어떤 문화가 또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사는 분들은 보험에 대해서 조금 더 인식을 더 하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요새는 그 생명보험이 많이 진화가 됐어요. 생명보험 이 전에랑은 달라졌다고 말씀하시는데 솔직히 저는 제가 생각하는 생명보험은 죽어야지나 받는 거, 그러니까 뭐 저랑은 상관없는 거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네, 네. 그러면은 그 달라진 게 어떻게 달라졌는지 궁금하네요. 네, 일단은 생명보험이라고 하는 거는 미국 정부에서 한 200여 전부터 있는 게 이제 생명보험인데요. 미국 정부에서 어떠한 가정의 가장이 만약에 돌아가시게 되면 갑자기 남아있는 가족들한테 갑자기 재정적인 손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혜택을 줬어요. 그래서 사망보험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인컴 텍스를 안 매기는 그런 혜택을 줬는데, 이제 그것만 사실은 있었다가 한 20년쯤 전에 다른 베네핏들이 붙기 시작했어요. 그걸 리빙 베네핏이라고 해요. 원래는 데스 베네핏만 있었는데 지금 리빙 베네핏도 있습니다. 리빙 베네핏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죽을 때만 나한테 우리 가족에게 뭔가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을 때에도 혜택이 되는 것을 리빙 베네핏이라고 해요. 거기서 이제 세 가지 중요한 어떤 상황일 때 그 리빙 베네핏, 사망보험금을 먼저 타서 쓸 수 있는 그런 개념이 되는데, 첫 번째는 중대 질병. 우리가 뇌질환, 심장질환, 캔서 아니면은 신장 등 여러 가지 주요 질병들에 대해서 물론 이제 그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르니까 퍼센테이지나 이런 건 다르게 줄 수 있겠지만 나의 어떤 그 사망보험금을 미리 그런 상황에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리빙 베네핏의 두 번째는 chronic illness라고 해서 한국에서는 이거를 치매보험의 개념으로 보고 치매보험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사람들이 치매에 대한 두려움이 많으신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나라 분들이 그러신 것 같은데, 그런 어떤 인지장애나 아니면은 내가 항상 나을 수 없는 병에 걸렸을 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을 커버해 주는 거를 그런 chronic illness에 대한 보험이라고 그러한 living benefit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어떤 게 있냐면 이제 그 의사 선생님이 이분은 앞으로 2년 이상은 살지 못한다. 터미널 illness일 경우에 또 먼저 사망보험금을 살아있을 때 쓸 수 있습니다. 좋은 거는 이때 이거를 병원에 있는 병원비만 쓰지 않아도 내가 생활비를 쓸 수도 있고 내가 어떠한 나의 병 때문에 어떤 집을 고친다거나 할 때도 쓸 수 있고 해서 굉장히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받으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반드시 아시고 난 저거는 필요 없어라고 하실 때 관심을 안 가지시는 건 괜찮지만 모르기 때문에 그냥 시간을 놓치시는 거는 정말 너무너무 해서는 안 되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얘기를 조금 들으시니까 내가 모르는 게 좀 있겠구나 이런 느낌이 드시나요? 네. 많았구나. 네, 모르는 게 많았구나. 네. 저는 저한테는 솔직히 그 생명보험은 죽어서나 탄다. 그거 외에는 아는 게 없었거든요. 네. 근데 말씀을 듣고 보니 그 미리 꺼냈을 수도 있고 네. 그렇다 했는데 그것은 예를 들어서 아프면은 아플 때는 이제 제가 그 20만 불짜리를 네, 들었으면 20만 네, 불이 나올 네. 수 있다 하셨지만 네. 그 제가 꺼내서 네. 쓰는 것은 네. 아마 제가 낸 그 한도 내에서 쓰는 거겠죠. 네, 그렇진 않고요. 사실은 보험이라는 거는 기본적인 틀이 특별히 생명보험이라고 하는 거는 데스 베네핏이 기본적인 틀이에요. 데스 베네핏 사망보험금이 20만 불이냐 10만 불이냐 30만 불이냐에 따라서 크기가 결정이 되는데 그 안에 나의 캐시, 나의 세이빙스 어카운트 같은 개념에 캐시가 자라는 또 다른 어카운트가 있어요. 그 어카운트가 자라서 돈이 좀 쌓이면 그것을 담보로 보험사가 빌려주는 그런 개념이에요.
자, 그럼 왜 거기다가 돈을 모으느냐? 텍스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일반적으로 한국이나 미국은 마찬가지인데 돈을 어느 정도 모으고 나서 내가 거기에 이자를 받던 수익률을 받던 돈이 더 커지면 커진 돈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보험에는 그렇게 자라난 그 캐시 밸류에 대해서 세금을 안 내도 될 수 있게 우리가 디자인을 할 수가 있어요. 합법적으로. 솔직히 전 복리이자가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고 네네네. 그렇다면은 이자의 종류가 많은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자의 종류는 사실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자라고 하는 거에서는 이자는 사실 이렇게 픽스드로 정해진 어떠한 그렇죠. 공식에 의해서 주는 게 예. 이자잖아요. CD 할 때처럼 그렇죠. 얼마. 근데 이자는 단리가 있고 복리가 있어요. 이걸 이제 simple interest, compound interest 이렇게 말을 하는데 단리는 그냥 내가 만약에 1,000불에 대해서 10%의 10,000불에 대해서 10% 이자를 받는다. 그러면은 매년 똑같이 원금이 10,000불이고 이자가 1,000불이어서 10,000불이 20,000불이 되는데 10년이 걸릴 거 아니에요. 자, 복리는 개념이 뭐냐 하면 원금이 10,000불인데 이자가 1,000불이 붙었어. 근데 그 이자가 원금이 붙어서 내년에는 원금이 커져. 커진 거에 대한 1,100불에 대한 이자가 1,100불에 대한 10%. 그거 이자가 또 붙어서 3년째에는 더 원금이 커져. 원금이 계속 커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되면 나의 첫 번째 10,000불은 7년쯤 지나고 나서는 20,000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 돈이 빨리 커져. 똑같은 돈이 똑같은 밸런스가 되는데 빨리 걸리는 거예요, 시간이. 우리가 지금 다들 뭔가 빨리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걸 efficient하다고 하는데 그런 이런 기본적으로 자본주의에서 있는 그런 컨셉을 볼 때에는 복리이자는 만약에 복리이자가 있다 그러면 그거는 당연히 알아봐야 돼요. 워런 버핏이 그랬어요. 우리가 가장 높은 언덕에서 눈을 굴려야지 눈이 크게 굴러갈 거잖아요. 그렇죠?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말씀 아시죠? 그러니까 복리의 개념이 그런 건데 자, 그러면 재정에서의 가장 높은 언덕이란 무엇일까?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기분에 꼭 지금일 것 같기도 하고. 네. 그 다 틀린 대답은 아니에요. 지금이 가장 높은 언덕 맞으세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가장 높은 언덕은 가장 어릴 때, 가장 어릴 때부터 돈이 굴러야지 가장 크게 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유태인들이 벌써 다 깨달은 거죠. 그래서 아주 이런 쪽으로 탁월한 재능을 발휘하는 건데 태어나자마자부터 뭐 응애 할 때부터는 안 돼. 왜냐하면 소셜 시큐리티 넘버가 들어가야 되니까 소셜 넘버 나와야 돼. 그러니까 2주 정도 후부터 그때부터 이러한 걸 열어주는 거예요. 왜냐면 복리를 시작을 해주는 거지. 네, 120, 130살까지. 내 전체 라이프의 시간을 전부 카운트하는 거죠. 너무 멋있지 않나요? 저는 우리나라도 워낙에 명철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이런 걸 터득해서 태어나자마자부터 이쪽을 열어주는 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나오셔서 이런저런 질문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그래도 오늘 좀 새롭게 알고 가시는 게 있다고 하시니까 오늘 소감이 어떠신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오늘 말씀 들으면서 정말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첫째는 제가 은행과 또 그 막연히 갖고 있던 그 보험에 대한 생각, 그게 좀 달라졌고요. 또한 뭐 저도 저지만 그 아이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좋은 그 상품이 있고 또 얘들에게 그 재정에 대한 그런 교육도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 정말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은 우리 임혜경 선생님하고 이러한 일반 분들이 궁금해하실 여러 가지 것들을 가감 없이 솔직하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께서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만일 좀 질문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